내 친구 박보살 16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며칠 전 그렇게 밉고 징글징글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울 큰 언니아가 꿈에 나왔더라고요. 아프기 전 모습으로 와서는 고마웠다고, 언니가 너 고생한 거 안다고, 미안하지만 언니 소중한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러대요. 한번 안아보자고 언니한테 가려는데 언니가 사라져서 울다가 깼어요. 그냥 우리 언니 좋은데 갔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이제 정말 훌훌 털고 깨어났어요. 사구제도 잘 치렀고 그렇게 좋아하던 스님 계시는 절에 모셨으니 우리 언니 기분 좋은가 보더라고요. 더블리 슬럼프 탈출했으니 이제 폭풍 업데이트로 즐겁게 해드릴게요. 기다려주신 만큼 재미진 이야기로 보답할게요. 그럼 본 이야기 시작할게요. 더블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난 후부터 사실 정말 많은 부탁을 받아요. 사연이 심각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언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혹 더블리한테 부탁하셨던 분들 마음 쓰실까봐 하는 말인데 전 그렇게 부탁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무슨 드라마였던가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톱 밑에 작은 가시일지라도 그게 내 상처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라고.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고민일지라도 그게 본인의 고민이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그저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못 도와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궁합에 관한 이야기네요. 궁합 안 좋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궁합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해요. 예전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심하게 오지랖퍼세요. 마음 어려운 거나 불편한 일 있으면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 도움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엄마 자신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그러면서도 꼭 도와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꺼내기만 해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야기예요. 더블리 엄마는 어렸을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친구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부분 서울에서 나고 자라셔서 결혼하고도 서울에 계시는 친구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더블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고 대구 쪽으로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기 이모라는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분이 결혼을 하십니다. 수기 이모 남편분이 경남 진해 분이셔서 진해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엄만 늘 친구들이 멀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분이 그나마 좀 가까운 데로 와서 정말 좋으셨다 하셨어요. 또 수기 이모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신 데다 형제 자매도 없이 외동딸이셔서 우리 엄마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셨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은 해인 11월에 수기 이모도 정말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분이다 보니 수기 이모네랑 우리 집은 서로 왕래도 잦았고 친하게 어울렸습니다. 이모딸은 정말 여자인 내가 봐도 예뻤어요. 그냥 얼굴 자체에서 예쁨이 막 뚝뚝 떨어져 나왔죠. 막 고현정 씨나 이영애 씨처럼 착한 상으로 예쁘진 않은데 굳이 닮은 꼴 연예인을 찾으라면 김아중 씨나 신민아 씨, 그런 이미지. 그래선 수기 이모딸을 미나라고 하겠습니다. 신민아 씨를 닮았으니까. 미나가 예쁘고 성격도 좋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땐 노는 선배들이 미나랑 한번 사귀어보려고 추파도 던지고
좀 귀찮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귀찮음이 어떤 귀찮음일지 상상은 안 가지만 아무튼 미나가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아유 그래 안 예쁘고 편한 게 나아. 너 예뻤어 봐라. 아빠 엄마 잠이나 자겠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심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훌쩍. 그렇게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부산으로 대학을 간 미나랑 꾸준히 연락을 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대학교 2학년 그때쯤 미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모부가 가난 판정을 받으시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거짓말처럼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미나와 수기 이모의 평범한 생활은 그때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도 폐 쪽 질환으로 병상에 오래 계시게 됐습니다. 그때 미나가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아무래도 환자를 케어하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엄마는 수기 이모한테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권하셨고 이모랑 미나는 민폐라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우리 엄마 뜻이 너무 강경해서 결국 이모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엄만 정말 친자매 돌보듯 이모를 정성으로 돌보셨어요. 미나는 학교 착실하게 다니고 주말엔 꼭 대구에 와서 엄마 간병을 하고 우리 집에서 하루씩 자고 갔었습니다. 당연히 박보살이랑도 자주 보게 됐고 우리 셋도 자주 어울렸어요. W 엄마가 그때 수기 이모 건강에 대해 스님께도 여쭙고 철학관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어딜 가서 물어봐도 힘들 거라고 큰 고비라고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이모 상태가 좋지 않았었기에 어쩌면 수기 이모 본인도 그리고 미나도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모는 본인한테 시간이 얼마 없단 걸 아셨기 때문일까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자꾸 미나 짝 찾기에 마음이 급급하셨어요. 이모가 없으면 미난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 짝을 지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다 이모랑 같은 병실에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는 여자 환자분이 미나를 눈여겨보고는 본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나같이 야물딱지고 예쁜 며느리면 걱정이 없겠다 싶다며 양쪽 집 엄마끼리 주선을 하시게 됐습니다. 수기 이모가 거동을 못하니 우리 엄마가 이모 손발이 되어 은행 일이며 보험사 일이며 전부 알아봐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미나랑 선볼 남자랑 약속도 잡아주시고 좀 이르지만 궁합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는 철학관 선생님께서 둘의 궁합을 보시더니 미나랑 그 남자는 엮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남자가 백호대살의 사주가 강한 데다 괴강살까지 끼어서 사고수가 많고 미나와는 상충하는 궁합이라고 혼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쪽 남자 어머님 앞에서 궁합을 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편하게 못하고 그냥 둘의 궁합이 안 좋다더라 라고만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남자 쪽 엄마가 요즘 시대에 누가 궁합을 보냐며 다 장사 속이라고 펄펄 뛰셨어요. 우리 엄만 중간에서 좀 난처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의 솔직한 심정은 궁합이 좋지 않다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셨지만 수기 이모랑 남자 쪽 엄마랑 말을 나눈 것도 있고 해서 우선 한번 만나나 보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난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 나이에 선짜리 했지만 수기 이모가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셨고 그렇게 해서 미나랑 그 남자는 선을 보게 되었고 누구에겐 불행,
그리고 누구에겐 다행으로 둘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남잔 우리보다 9살이 많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덩치도 크고 키도 훤칠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어하니 수기 이모는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하셨고, 궁합 그거 뭐 중요하냐고, 이모 본인도 결혼하기 전에 궁합 봤는데 신랑 장수한다더니 본인보다 먼저 세상 뜨지 않았냐며 그냥 개의치 않아 하시게 됐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미나와 맞선남은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마냥 가만히 있을 우리 엄마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래도 철학관 궁합부리가 찜찜했던 엄만 박보살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엄마가 박보살한테 미나 친구라 하고 자연스럽게 식사자리 하면서 한번 그 남자를 봐달라고 하셔서 주말에 미나가 대구에 왔을 때 나랑 박보살, 미나와 맞선남 이렇게 넷이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맞선남은 그냥 미나의 친구들을 만나는 줄 알고 있었죠. 미나네 커플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원래 식사를 함께 할 생각이었던 우린 식당으로 이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미나의 남친을 보는 순간 먹을 거라면 환장하는 박보살이 웬일인지 속이 안 좋다며 차나 한 잔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몇 마디 이야기들을 하다 미나네 커플과 헤어지고 박보살과 전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박보살. 그럴 때 말 걸면 오지게 욕먹기 때문에 집에 가서 들어보자 하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에 계시던 엄마가 맞선남 어떠냐고 채묻기도 전에 박보살이 엄마, 이 결혼 반댈세, 절대 안 돼요 라는 겁니다. 박보살 말에 의하면 자기는 주역을 공부한 게 아니라 맞선남 사주에 어떤 신살이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대면하고 앉아있는데 그 남자의 기운에 몸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며 등에 호랑이 3마리 턱하니 업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범띠 가스나인 박보살이 본인도 기에 눌릴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라며 상대적으로 기가 약하고 유순한 미나가 맞선남이랑 같이 살게 되면 분명히 화를 입을 거라고, 맞선남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좋고 결혼을 해도 아주 늦게, 그리고 호랑이 1마리 정도 넘은 여자를 만나야 해로하고 살 거라고 합니다. 맞선남이 정육점을 하는 건 자기 사주에 엄청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 거라며 칼 쓰는 직업으로 땜을 하기 때문에 본인한텐 좋은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온 미나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때 급격히 수기 이모의 상태가 나빠져서 이모가 콧줄로 하시던 식사도 못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가 이모한텐 알리지 말자 싶으셨을 거예요. 미나는 내가 보기엔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이미 서로 좋아서 만나는 마당에 싫은 소리가 들리겠나요? W 엄마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남의 자식인데 더 이상 주제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크셨죠. 그날로부터 2달쯤 지나서였을까 우리 수기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래도 수기 이모를 아는 모두가 아파하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이모를 보내고 나서 며칠이 채 안 되었을 때 미나가 우리 집에 남친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집에서 미나를 기다렸는데 우리 아빠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선 대뜸 한다는 말, 아기를 가졌다고. 뱃속에 9주째인 아기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4구제 치르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W 엄마가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매일 108배와 참회 기도를 하시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합이 그렇게 나쁘다는데 아이 낳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다 번뜩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는 생각을 했구나 라는 마음에 얼른 후회를 하셨다 해요. 그렇게 수기 이모의 사고제를 다 치르고 미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미나랑 맞선남 궁합 안 좋다고 했다고 결혼식 날 맞선남 엄마가 우리 엄마를 고운 눈으로 보질 않으셨어요. 엄마랑 나랑 미나 시집살이 할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박보살은 결혼식 날 아침까지도 이 결혼 반댈세를 외쳤지만 미나의 결정이고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무튼 미나는 무사히 결혼식도 잘 치르고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는 미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수기 이모가 살아있었으면 미나 좋아하는 거 해줄 텐데 입덧할 땐 친정엄마 음식이 그리운 법인데 하시며 우셨습니다. 가볼게요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서는 미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왜냐하면 그게 미나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 그로부터 3달쯤 흘렀나? 솔직히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주 봐야 더 신경을 쓰고 챙길 텐데 미나가 우리 집에 못 오니까 엄마도 궁금해하기만 하셨죠. 혹시나 연락했다가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까봐 더 조심하셨다는. 그러다 박보살의 꿈에 미나의 엄마, 수기 이모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 같다며 박보살이 저한테 연락을 해줬습니다. 이모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슴을 쥐고 통곡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엄마랑 난 이모가 좋은 곳에 못 갔나 싶어 하루 종일 걱정을 했고 그날 밤인가 그 다음날 밤인가 오래되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미나의 남편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미나가 시장 앞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혈과 외상이 심해 아기와 산모가 위험하다는 연락이었죠. 놀라서 온몸이 마비가 온 것 같단 엄마를 태워 병원에 도착했는데 미나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미나의 딸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지 엄마를 따라 가버렸습니다. 미나 발인 날에 우리 엄마가 원통하다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급기야 실신을 하시고 이럴 수는 없다고 신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는 또 엄마가 미나 아기 덮으라고 오가닉 원단으로 주문 제작한 아기 이불 10번을 빨고 10번을 햇볕에 뽀송하게 말린 아기 이불을 붙들고 그렇게 우시기에 나도 따라 같이 엉엉 울어버렸어요. 수기 이모 사구제를 지냈던 절에서 미나와 아기를 위한 제를 지냈는데 주말마다 제를 지냈어서 박보살이 모두 참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제를 지내던 날에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보살이 그랬습니다. 미나 시어머님, 자기 점은 자기가 보는 사람이라고. 모시는 신이 보이더라고. 아마 결혼도 자기 아들 살리려고 미나를 죽자 살자 며느리로 맞은 것일 거라고.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길 그 여자를 자꾸 따져 물어봤자 이미 미나와 아기는 세상에 없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내 탓이라며 그렇게 가슴을 치셨습니다. 엄만 아직도 미나가 아기 가졌다고 말했던 날에 본인이 아기 낳지 말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때문에 부정이 타서 그렇다며 자책을 하십니다.
친구 미나에게 정말 예쁘고 착했던 친구. 우리 엄마가 매일 습관처럼 하던 말. 숙이 이모딸은 야무져서 똥도 버릴 것 없다. 똥도 아깝다.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그렇게 똥도 아까우면 가서 똥 주워 먹으라 라며 엄마를 놀리곤 했었어. 가끔 네 얘기를 할 때면 엄만 아직도 마음이 아파서 눈가가 촉촉해지시지만 우린 늘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좋은 곳에서 이모부, 이모, 그리고 아가랑 잘 지내고 있길 바래. 여자는 아기를 낳은 달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엄마가 나 낳은 7월이면 온몸이 아프다고 앓으시는데 네 생일인 11월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앓으신다. 조금만 더 오지랖을 부렸으면, 조금만 더 너에게 관심을 주었으면 하고 매일을 자책하던 엄마한테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언젠가 꿈에 한 번은 넣어주길. 다음 생엔 오래 보자 친구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박보살이랑 같이 선정해 놓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좀 많이 바쁘죠? 차근차근 하나씩 다 들려드릴게요. 궁합을 다 믿을 순 없지만 두세 곳 상담해 보시고 공통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잘 생각해 보시고 결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큰언니도 형부랑 궁합 봤을 때 분명히 저희 엄마가 보신 곳에서는 좋지 않단 소리를 들었었는데 형부네 집에선 괜찮다 해서 결혼을 진행했거든요. 결론은 큰형부랑 큰언니 결혼식 올리고 바로 다음 날에 시댁 어른들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 뒤 형부랑 언니랑 오토바이 타고 내리막길 가다 주차된 트럭에 들이받아서 큰언니가 붕 떠 다른 차 본넷에 얼굴이 다 으스러졌었어요. 형부랑 언니 둘 다 중환자실에 2달 넘게 있을 정도의 큰 사고였었죠. 임신 중독증에 유산만 6번, 힘들게 8개월 만에 낳은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동안 큰 수술을 3번이나 하고 결국은 하늘로 먼저 보냈고요. 결혼생활 9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하나 남겨두고 형부랑 언니는 멀리 가버렸네요. 엄마가 큰언니네 부부 궁합을 봤을 때 둘이 결혼하면 반드시 단명한다 라고 했다네요. 그래도 인연이 되려면 그렇게 또 맺어지나 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와중에 등대 같은 조언자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셨다면 흘려듣지 말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깊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박보살 이야기 16편 이렇게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